이 시간에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인지 하락인지 반등이 나올지 뭐 이제 그러한 내용보다는 저 역시 그걸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 아니면 더 밀린다, 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저도 모르고 그걸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예, 그런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그런 분의 이제 의견을 좀 반영해서 매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는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기본적인 종목에 있어서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자 마이너스 좀 잘 보이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마이너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종목마다 한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지금 마이너스 20에서 자 마이너스 30%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빠진다라가 아니라, 자 그거는 제가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예 지금도 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서 종목은 여기에서 이미 30%가 아니라 더 하락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하락을 안 한 종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부분, 상승하는 종목들도 꽤 있지만, 지금 하락이 기본적으로 20에서 30, 이렇게 빠지는 것을 제가 예상을 하고 매매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시장 자체가 그냥 평범한 시장은 아닙니다. 그냥 뭐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이제 글로벌 시장 자체의 시장을 봤을 때 그 시장의 움직임은 분명히 기존에 있었던 그런 움직임,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대한 세계 금융시 그 문제가 있었을 때에도 솔직히 기간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이번 하락이 더 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금융위기보다도 뭐 더 큰 뭐 하락, 그거는 뭐 예상은 못하죠. 예상은 못하지만 정상적인 일단 시장이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 자 제가 이 종목을 분석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20% 30%, 여기에서 20% 30%, 20% 30%, 이렇게, 이거는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 이상을 빠지는, 지금 이게 단순히 20, 30% 빠지는 것을 예상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이 기준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 기준 잡는다라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것을 쉽게 뭐 찾아낸다, 아니면 꼭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준을 내가 매수한 위치를 그냥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준이 높은 곳에서, 그러니까 종목별로 높은 곳에서 잡았다라고 하면 얘기가 다르겠죠. 밑에서 잡았다라고 하면 이게 세 칸이면 끝날 수가 있지만, 이 위에서 잡았다라고 하면 이 칸이 자 세 칸이 아니라 여섯 칸, 일곱 칸, 이런 식으로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종목들이 다 빠진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고, 그냥 어느 정도 자리를 지켜주는 것도 있고,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안 빠진 종목을 매매하는 게 기술적으로는 맞는 내용이에요. 왜? 잘 그 자리를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매도세에 대한 부분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덜하다. 그것은 이제 지금 시장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치를, 자 시장에 비해서 강하다라는 게 아니라, 시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위치가 좋은 자리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장이 좋으면 수급이 붙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가 이제 기준이라고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이렇게 빠집니다. 다 기준점 빠지고 그 밑으로 더 빠지고 예 빠집니다. 근데 종목은 그냥 이 위에 있어요. 이 기준 라인. 이 기준을 하긴 쉽진 않지만 어찌됐든 시장에 비해서 강한 모습이고 이런 모습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수급이 붙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종목이 더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은 잘 안 보이고 오히려 그냥 빠지는 종목만 지금 제가 계속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빠진 종목이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종목에서 수급이 더 붙을 수가 있고 많은 매수가 붙을 수가 있어서 이게 좋을 수는 있습니다. 시장의 반등이 나오면. 그래서 이게 오히려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종목을 사실 매매하는 것이 좋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뭐였죠? 서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이거였죠. 이렇게. 자,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렇게 빠지고 있지만 종목은 여기에 계속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종목이 있고 이렇게 빠진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모든 종목이 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과 일치하지는 않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건데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일단은 시장이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면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빠진 자리가 여기가 맥점 자리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것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더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뭐 이게 좋다는 거냐 이게 좋다는 거냐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어느 게 좋은지는. 근데 종목마다 다르다는 거죠. 종목마다 다 이런 그림이라 그래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 이런 그림이라 그래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좀 다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것은 반등이 나왔을 때의 얘기입니다. 반등이 나오면. 근데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이고 자리를 잡고 있다가 제대로 올리지 못하면 급락이다라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리는 상당히 잘 잡고 있어요. 왜? 올라갈 것 같아서 매도를 안 하는 거죠.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착각할 수 있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자리를 잘 잡고 있다, 횡보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게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단순히 그냥 일반 개인, 세력도 아니고 주가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들이 봤을 때 좋아 보인다라고 해서 매도를 안 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덩어리라고 할까요? 뭐 유료방이든 뭐 리딩방이든 뭐 이제 뭐 동호회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하나 딱 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여태까지 안 빠졌던 그 하락이 그대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이 하락하는 이 모습 그대로 다 빠지게 되면 어떻게? 시장에 의해서 강했었지만 시장이 더 빠진 상태에서는 자, 여기에서 이만큼 빠져야 되고 이미 빠진 것을 잡고 있으면 어떻게? 그냥 어느 정도 빠진다는 거죠. 자, 내용이 이해가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이거는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나중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빠진 만큼 올라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빠진 만큼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가 고점이었고 여기가 기준자리였다라고 하면 고점에서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빠졌다가 기준까지밖에 안 올라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약간 좀 혼동이 오는데 제가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건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이라는 게 확실하게 잡혀야 된다. 여기가 기준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고점이더라. 이거는 확실히 좀 기준 설정하는 부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걸 떠나서 기준을 잡는다 못 잡는다 이 내용을 떠나서 이만큼 예를 들어서 자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지수가 이만큼 빠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수가 이렇게 빠졌어요. 이만큼. 자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종목이 어떤 종목은 지금 이렇게 있고 어떤 종목은 이미 이렇게 빠져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와 있어요. 이 주가가. 자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하락장이 더 오면 이렇게 하락장이 오면 여기에서 깨져봐야 어떤 이 면이 깨진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깨져봐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깨지지만 이 위에서 깨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종목 선택에 있어서 무조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더 내려갈지 반등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빠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깨진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매수한 거와 이 자리에서 매수한 거랑 천지 차이가 된다.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원래 이게 두 번째 내용인데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지수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 그리고 종목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위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더 크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더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어떠한 이슈라든지 그런 거, 그런 거 또는 관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어디를 더 들어가든 외인이 어디를 더 들어가든 종목마다 업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 자리에서 지켰던 부분에서 밀리지 않았던 모습, 매도가 많지 않았던 모습, 또 위에는 매물대가 많지 않은 것을 봤을 때는 여기 이 자리를 지켜줬던 종목이 상승이 빠른 시간 안에 더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밑으로 빠졌을 때는 어중땐, 그러니까 기준자리가 이 밑에 여기 있는데 자 여기 더 밑에 기준은 더 밑에 더 좋은 자리는 여기인데 여기 빠졌어요. 여기까지. 그런 이렇게 빠졌다 가야 되는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수가 반등이 나와도 상승은 쉽게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밑에서 그러니까 밑으로 빠져 있는데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이 자리에서 이 밑에 빠져 있는 이 종목이 여기가 반등이 나오는 기준 맥점 자리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여기에도 똑같이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자, 결론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려 보면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가장 좋은 것은 빠진 만큼 빠진 종목 있죠. 빠진 종목이 그냥 빠진 게 아니라 좋은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빠진 종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자리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수는 지금 지수라든가 증시 자체에 의해서 올라가더라도 이게 확실히 반등이 나오는 건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확인하는 건 분명 쉽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실제로 최근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잠시만요. 자, 이것 좀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걸로 보면 안 되겠네요. 자, 그냥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 코스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뭐 개인, 외인 뭐 이렇게 지금 기간 이렇게 매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수가 누가 강하냐, 매도가 누가 강하냐 막 이제 이랬을 때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에요. 이거. 이 캔들. 대부분 어떻게 바닥을 예상을 하느냐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도 주식을 조금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밀린 상태에서 음봉을 만들어 주잖아요.
이 음봉을 이렇게 잡는 양봉이 나오고 이렇게 밑꼬리가 강하면 여기 뭐라 그러죠? 이게 바닥을 만들어주는 캔들이다. 반등이 나온다. 저도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가 바닥이다라고 바닥이라기보다도 꼭 지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저도 라인을 설정해 놨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설정해인 이 라인에서 여기 뭐 살짝 밀렸다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이거는 지금 이미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 다 이 라인은 아마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그림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이거 저점이 확인됐다. 그리고 윗꼬리도 안 달고 꽉 찬 캔들이다. 자, 제가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멤버십 분들이니까, 자,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때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마 멤버십 분들도 저를 좀 의심을 하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급도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이 나와지면서 계속 쭉 올렸거든요. 그래도 제가 절대 매수 못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야, 네가 설정한 자리야.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 너 설정 잘했잖아. 이거 괜찮지 않냐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끌어올렸을 때 분명히 좀 아쉬움이 남았을 거예요. 여기에서 잡았으면 종목들이 최소 5% 이상 올라왔을 텐데 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 절대 매수를 못하게 제가 장중에서 계속 제가 말씀을 좀 드린 내용이 있어요. 자, 이것을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자,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멤버십 뭐 혜택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저는 제 그 매매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증인을 서주시는 것 뿐이에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한 영상을 만들 때 혼자 제가 여기에서 매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근거가 있습니까? 아무 근거가 없어요. 지금 단순히 유튜브 영상을 그냥 만드는 그 결과론치 이렇게 빠졌으니까 제가 이 얘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멤버십 분들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좀 멤버십에 대해서 언짢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영상마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그 언급은 안 할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말씀을 이제 매수를 못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표현을 이렇게 써. 이거 빈 깡통이다. 양봉을 꽉 채운 부분이 있지만, 제가 표현을 조금이라도 틀렸으면 거짓말한다 라고 하면 제가 바로 영상 내리겠습니다. 이때 제가 표현을 한 게 빈 깡통이다, 확인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지수를 올리는 이 캔들이 뭐였냐, 이게 어떠한 이유로 이게 올라갔느냐, 이제 그거죠. 개인이 매수를 했건 외인이 매수했건 의미가 없이 이 종목들에 대한 부분과 지금 이 증시의 분위기를 봤을 때 이게 왜 깡통이냐라는 거죠.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이건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상승과 하락과 상승을 반복을 시키고 있다. 이런 움직임, 그러니까 상승한 종목을 내렸다가 다시 이러한 반복을 하고 있다. 이것은 제가 여태까지 주식시장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을 때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증시가 쉽게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너무 쉽게 올라갔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상황에서 증시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하락한 거에 있어서 약간의 매수세만 있어도 올라간다. 이게 빈깡통이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는 어느 자리를 다시 잡고 올려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에서 올리지 못하고 지금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거를 제가 분석을 했다, 해석을 잘했다 의미 없고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바닥이 언제냐라는 것, 그리고 이런 강한 슈팅이 나왔을 때, 이런 슈팅이라기보다도 이런 강한 이런 양봉이 나왔을 때 무조건 이거를 따라가서 매매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봐라, 여기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에서 확인,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예 잡아서 이렇게 수익이 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이 위에서 잡으면 어떻게 된다? 또 물리는 거다.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근데 결과로는 보면 지수로 봤을 때 이만큼 여기 물렸을 때 이게 지수로 보면 이게 얼마 안 돼 보이죠. 종목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을 테스트를 했었는데 11에서 15% 빠졌습니다. 종목을. 제가 일부러 손절 안 치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예, 그걸 일부러 들고 있고 지금 갖고 있으면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를 빠졌는데 정확하게는 11에서 15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약간 좀 아주 거짓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최대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대치. 그러니까 8에서 10% 넘어갔거든요. 예, 하락률이. 그래서 이제 최대치로 제가 11에서 15%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면 단타로 쳤다라고만 상관이 없죠. 근데 대부분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대부분 하고 이 끝에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갭을 메꾸러 올라올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갭은 바로 메꿀 필요가 없다. 이것 때문에 요번에 아마 많이 당했을 거예요. 여기 물타기. 그냥 신규 매수면 어느 정도 손절을 치고 빠지면 상관이 없지만 여기에서 매수돼서 여기에서 바닥인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여기 바닥이다 얘기를 했어요. 이미 올라온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비중을 실었다가 여기에서 비중을 더 높인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총 비중이 여기까지 빠진 계좌를 갖고 들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다 하냐면 종목에서 20%씩 단위를 최소한 잡아야 된다. 한번 이런 시장에서 밀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20%씩 쭉쭉쭉 밀리고, 지금도 여기에서 이제 박스를 그린다라고 하면 지수가 이래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바닥이다라고 덥석 물었다가 20% 이렇게 빠진다는 거죠. 이 고점에서 상당히, 자, 여기에서 빠지는 종목들 40% 이상 빠진 종목도 꽤 됩니다. 제가 들고 있는 종목도 가장 많이 빠진 게, 자, 한 주만 제가 일부러 들고 있었던 종목이 마이너스 24%인가 그래요, 지금. 네. 아마 제가 이게 중간에 손절을 쳤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매수도 여기에서 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한 것도 아니고, 매수도 이 올라가는 이 부분에서 제가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에서 아마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30% 기본 이상이죠. 자, 이거는 꼭 그러니까 조심해서, 자,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예상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짤막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거 빠졌잖아요. 요거. 물론 양봉이었기 때문에 좀 많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여기에서 뭘 더 빠질 게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900에서 600이 왔습니다. 900에서 600 오는데 좀 2년? 이렇게 걸리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빠진 거거든요. 이렇게 엄청나게 빠진 거에서 반등 나오면 좋죠. 나올 수도 있는 위치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자,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락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요만큼 빠졌는데 어떻게? 요만큼 빠졌는데
종목이 마이너스 30%는 기본이다. 여기에서 이만큼만 빠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목 60%는 그냥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빠질 것을 알지 못하고 올라갈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어느 누군가가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걸 예언을 하고 적중하겠습니까? 그냥 찍고 나서 얘기를 해서 올라가면 맞는 거고 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기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니까 대충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이 2018년도부터 주식을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저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2018년도에 여기서부터 계속 고민을 했었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이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여기입니다. 정확하게 여길 거예요.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여기에서 매수 대세상승 외치는 사람 과연 주식을 해본 사람 있냐 의심을 해봐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주식을 오래 했다 그리고 실계좌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여기 매수 과연 매수가 될까요? 안 돼요. 이거 쉽지가 않은 자리예요. 이 자리는. 아니면 실계좌를 갖고 있고 다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는데 무슨 뜻으로 여기에서 매수를 외치고 강조를 했는지는 저는 왜 어떤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심각한 거죠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빠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말씀드린 여기서도 여기 제 영상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를 보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지만 그 구간마다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 된다. 자, 여기에는 빠졌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 없다. 예, 확인 안 하고 잡으실 분들은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응만 된다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 올라갔지 내려갔지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된다. 어떤 예상? 빠지면 마이너스 20-30% 단위로 그냥 빠진다. 올라갈 때는 과연 진짜 올라가는 것이냐 모든 종목이 따라 올라가느냐 이것을 확인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매매의 전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유튜브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니까 유튜브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반등이 나온다. 지금 뭐 담아야 될 때다. 이러한 내용 영상만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러니까 궁금하고 불안하니까 그런 영상을 쫓아다니시는 건 제가 이해는 되지만 그러한 것을 보시면서 물론 제 영상도 의미는 없죠. 예, 의미는 없는 건 알지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 이게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그러한 영상을 만든 사람이 대단한 거고 저는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고요. 그렇죠? 저는 지금 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적극적인 매매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욕을 먹더라도 그리고 제 돈이 아니면 저도 이거 풀 매수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은 정말로 조심해야 될 때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 자 확인은 또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이거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지금 빠진 만큼의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밀리면 급락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중장기 매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중장기 매매를 하실 때 종목 선택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잘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빠지는 거에 있어서도 아까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20-30%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반등이 나온다. 지금 시장에서 반등이 나온다. 그리고 대세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급락장이 분명히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2008년대 금융위기보다도 더 심한
급락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 이건 진짜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급락장이 아니어도 이런 모습을 어느 정도 대비를 하면서 저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또 30분 가까이 했는데 뭐 지금 요즘에 제 영상이 이제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죄송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드릴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루한 내용을 또 이렇게 많이 또 시청해 주시고 예, 이런 부분 예, 감사하다는 인사를 예, 드리면서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내용 예,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제가 이 말씀드린 내용 이 내용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마 어느 정도 매매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 가지 말씀을 더 정리하자면 이러한 자리에 이때의 8월 달에 종목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종목들이 반등이 잘 나왔는지를 예, 이거를 확인해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